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외로운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일까? 많은 사람들은 벗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명절날 북적이는 집안 모임마다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풍요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벗이 적더라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더 큰 충만을 느꼈습니다. 뜰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깊이 생각하는 그 순간, 군중의 웃음보다 더 든든한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벗이 적은 건 성격 탓 아닐까? 까다로워서 혹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선택이라고. 어떤 이는 넓고 많은 인연을 원하고 또 다른 이는 깊고 단단한 인연 하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는 무엇보다 깊은 대화를 소중히 했습니다. 흥미거리와 헛소문이 오가는 자리보다는 마음을 울리는 말을 찾았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이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울림을 남기듯 진중한 대화 한 번이 삶을 버텨내는 힘이 된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 속에서 가볍게 웃는 것보다 소수와의 깊은 이야기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든 시니어들에게도 익숙한 경험일 것입니다. 명절 자리에선 웃음이 넘치지만 집에 돌아와 보면 허전했던 기억, 그러나 가까운 벗과 차 한 잔 나누며 오히려 따뜻했던 순간. 바로 그것이 깊이의 가치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떠들썩해도 한 걸음 물러서서 사실을 헤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갑다고 했지만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더 맑은 정을 지키려는 태도였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갇히지 않고 사리와 이치를 먼저 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공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순간 욱해서 내뱉은 말이 관계를 망치고 결국 후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가르친 것은 감정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라는 지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또한 그에게는 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를 베꼈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독서를 통해 옛 성현들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과 마주했고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키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모임에서 웃고 떠들다 돌아온 집은 텅 빈 듯하지만 혼자 앉아 읽은 책 한 구절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 속의 충만입니다. 또한 그는 인연의 넓이보다 깊이를 중시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월 속에서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남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남은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 말없이도 통하는 우정. 그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남기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의 소모를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이나 오해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두른 뜰처럼 예의를 지키되 경계를 지켰습니다. 이는 차가움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에 끌려 허둥대지 않고 평정을 지켜 더 깊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지요. 결국 그의 곁에는 같은 평정을 추구하는 이들만 남았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사람들, 이런 이들과의 관계는 숫자로 따질 수 없는 진짜 복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이 말해줍니다. 벗의 수는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웃어도 공허할 수 있고 적은 사람과 진심을 나누어도 마음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리와 북적임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와 평온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수많은 인연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켜줄 단단한 인연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많은 이들과 어울리면서도 마음이 허전하고 또 어떤 이는 소수와 함께하면서도 충만함을 느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말의 무게를 가려냅니다. 소문이나 잡담보다는 삶의 뿌리에 닿는 이야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다수의 가벼운 담소보다는 엿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택합니다. 장터에서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보다 겨울 저녁 장작불 옆에서 묵묵히 차를 나누며 삶을 이야기하는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과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는데 돌아오는 길 마음은 오히려 텅 빈 듯한 날. 반대로 단 한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오래도록 마음이 든든했던 순간. 바로 그 차이에서 벗의 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이치를 먼저 따집니다. 기쁨과 슬픔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사실을 살피고 옳고 그름을 저울질합니다. 겉보기에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정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농부가 곡식의 수분을 재듯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래가는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고요를 외로움으로 착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고요는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독서로 옛 성현과 대화하고 산책하며 계절의 숨결을 느끼고 묵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장터가 문 닫히면 금세 사라지는 소란과 달리 혼자서 얻은 깨달음은 오래 남아 삶을 지탱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런 이들은 인연의 수보다 깊이를 중시합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견뎌내며 서로의 습관까지 닮아가는 관계, 어려울 때 함께 버텨낸 관계를 진짜 벗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벗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적음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를 얻습니다. 마치 오래 써서 손에 익은 도끼자루가 세월의 흔적을 품듯 오래된 벗은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감정의 소모를 줄이려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경계를 세우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다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루 끝에 지쳐 쓰러지는 대신 차분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삶이지요. 결국 이런 5가지 태도가 한데 모여 벗의 수가 아닌 관계의 질과 내면의 평온을 중시하는 삶을 만듭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진짜 인연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이 적어도 허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벗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삶이 든든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내 안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기댈 곳은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깊은 벗을 두려는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를 단단히 세웁니다. 시끌벅적한 모임보다 조용한 새벽 창문을 열고 차 한 잔 마시며 책장을 넘기는 순간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런 시간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기초를 쌓는 토대가 됩니다. 농부가 겨울 내내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묻듯 겉으로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 시간 속에서 삶의 뿌리가 자라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관계를 오래 두고 시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좋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쉽게 내 편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견뎌낸 약속과 위기 속에서 드러난 행동만이 진짜 사람을 가려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이 막상 내가 힘들 때는 자취를 감춘 경우, 반대로 말수는 적어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 바로 그 차이가 평생 갈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리를 아는 태도입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관계는 곧 번거로움이 되고 마음은 지칩니다. 바닷가 방파제가 큰 파도를 막듯 사람과의 적당한 간격은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도 속으로 선을 긋는 것,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결국 벗이 적은 이들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진짜 사람만 곁에 두기 위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장터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잔뜩 사는 이보다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만 고르는 장사꾼이 오래 남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숫자로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이로 든든함을 얻고 계십니까? 벗이 적어도 허전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적은 벗 속에 진짜 평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아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고, 사람은 적어도 마음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을 결정짓는 건 수가 아니라 질,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관계의 깊이가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한다면 그 깊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쌓여야만 드러납니다. 오래 사용한 도끼자루가 손에 맞아가듯 믿음직한 벗은 세월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젊을 때는 술자리에 자주 나가며 쉽게 친구라 부를 수 있지만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진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지요. 시니어 세대라면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동창회에 나가보면 옛 추억은 반갑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손에 꼽히지 않습니까? 반면 오랜 시간 함께 고비를 넘긴 친구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은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더 든든하게 마음을 채워줍니다. 정약용 역시 이런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와 벗을 두었지만 진정한 인연은 세월의 시험을 거친 이들이라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었는가?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었는가? 작은 약속도 놓치지 않았는가? 이런 기준을 통과한 법만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수많은 인연 속에서 가벼운 관계만 쌓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랜 세월을 함께 버틸 벗을 가꾸고 있는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신뢰로 걸러낸 인연,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자산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결국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오래 묵은 인연이야말로 참된 가치하는 삶의 진리이자 우리가 나이 들어 갈수록 더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내고 가꾸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넓게 사귀고 여기저기 발을 넓히는데 힘을 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남는 것은 수많은 명함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몇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터에서 하루 종일 북적이던 손님이 흩어지고 난 뒤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값싼 물건만 챙기던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단골만 남습니다. 인생의 장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환호와 박수는 금세 사라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손을 잡아주는 법만이 진짜 자산으로 남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었을 적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했습니다. 늘 웃음이 넘쳤지만 정작 그가 병석에 눕자 찾아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던 또 다른 이는 평생 두세 명의 친구와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는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깊게 뿌리 내린 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관계의 무게는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몇 명이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허드렛물이 자꾸 채워져도 목은 마르지만 깊은 샘물 한 모금이면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오래된 인연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신뢰를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도끼자루에 손맛이 배듯 오래된 관계에는 세월이 빚어낸 편안함이 있습니다. 서툴게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경지가 바로 그 깊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정성과 진심이 필요합니다. 밭이 제 풀로 농사를 맺지 않듯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자주 연락하고 사소한 일에도 안부를 나누며 어려울 때 기꺼이 손 내밀어야만 오래 묵은 인연이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하게 하고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나이가 들어 돌이켜볼 때 수많은 인맥보다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기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저녁 무렵 그 곁에 누가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양보다 질을 살피고 오래 묵은 인연을 가꾸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 화려한 인맥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오래 함께한 버탄 사람,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인연, 그 깊이가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로울 수 있고 적은 사람 속에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삶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 소란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온하십니까? 수많은 사람 속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래된 인연 하나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